3특검이 출범하며 특검이 윤건희 부부에 대한 검찰의 누더기 수사를 이어받은 가운데 공수처도 이에 질세라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공수처가 그간 다소 잊혀졌던 고발사주 의혹 재수사에 착수했고 윤석열, 한동훈을 정조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하며, 이는 조성은 씨가 고발사주 사건 관련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한동훈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고발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이번 공수처의 3달 만의 전격 재수사는 역시 정권이 바뀐 것, 그리고 특검까지 가동되며 드디어 검찰을 털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확신은 할 수 없겠지만 이거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공수처는 지금껏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손준성 검사를 수사 및 기소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판결문입니다. 2심 재판부가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손준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무죄라는 취지가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라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특히 판결문에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 6일 밤 윤석열과 손준성이 6초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때는 12.3내란 바로 사흘 뒤인 날입니다. 결국 앞서 말한 것처럼 대법원은 윤석열의 개입 가능성을 적시한 2심 판결을 확정했고, 원래도 수상한 점이 수두룩빽빽했던 고발사주 의혹인데 정권까지 바뀐 이상 공수처도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3특검이 워낙에 주목을 받고 있어 이 고발사주 의혹은 대중의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공수처가 하기에 따라 잘만 하면 3특검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더욱이 이 고발사주는 단순히 윤석열, 김건희만 엮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검찰 조직, 그리고 현재 반윤 코스프레를 하는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까지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심지어 어제 궤변을 펼치며 검찰개혁을 공개 반대한 권순정 고검장도 하필 이 의혹에 엮여 있다는 게 참 묘한데, 윤석열 당선 직후 공수처는 이들을 무더기 무혐의 처리했지만 이제 사필 규정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해 공수처의 고발사주 재수사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수사가 윤석열까지 가기 위해선 한동훈을 털어야 하며, 한동훈이 뚜껑과 함께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의 폰 아닙니까? 또한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탓에 어떠한 물증이 남아있을지 확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당시 손준성은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이었던 만큼 그간 검찰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수정관실의 자료들을 전부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공수처가 윤석열, 한동훈을 빵에 보낼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즉, 공수처가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검찰의 심장 대검을 압수수색해야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검찰은 시한부 조직이고 이재명 정권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만큼 정예능으로선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통쾌한 순간이 조만간이라고 보는데, 공수처가 부디 이번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조직의 해체가 현실화돼서 그런지 검찰이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을 털어 재미를 봤으니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털어보려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출범한 지 이제 3주가량 된 정권에 반란을 일으키다니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검란을 초장에 제대로 밟아놓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도 선뜻 고발사주 수사에 전력을 다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검란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상황 인식은 과거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김용민 의원이 주장하는 검란 진화법 공유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를 네. 개시했다라는 것은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겠다, 국회 청문회를 정면으로 방해하고 해집고 들어오겠다라는 정치 선언이거든요. 이건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도 해체하는 거지만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다 징계해야 됩니다. 가만둬서는 안 돼요. 지금 검찰청 내부에서 개겨보겠다라는 정서가 좀 더 강한 건가요? 그런 정서가 상당히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포자기했다가 우리 다시 한번 어떻게 한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검찰개혁 4법 이거 예.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계속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데 초기에 빠르게 법을 통과시켜서 이거 정리해줘야 되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 검사들의 정치행위 혹은 검찰의 난, 예. 이 난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과 나중에 뭐 임명될 민정수석이 진압을 해야 됩니다. 조기에 빠르게 진압해야 돼요. 그 진압하는 방법도 다 있습니다. 의지가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 고민 그래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